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정및 민사법 완전정복 1134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어서 하는 방법을 알면 그냥 앞에 가고 이어서 할 건데, 일단 1134페이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등기는 공동저당에 대해서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 되죠. 물론 등기 대상인 것들에 대한 거. 그래서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 한다. 공동저당은 복수의 부동산 위에 한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있는 복수의 저당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공동담보인 부동산을 정확하게 공시하여 각 부동산의 부담 부분을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라는 거. 상설적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여러 개의 부동산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고 각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저당권 등기의 끝부분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래서 공동 담보가 있다는 걸 표시하고 그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거. 부동산 등기법 말하는 거죠. 추가적 공동저당, 한 개의 부동산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추가적 공동저당이다 라고 한다는 것. 공동담보의 일부 소멸 또는 변경, 공동저당인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한 저당권 등기의 그 뜻을 기록하고 소멸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일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에 대하여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공동담보 목록, 등기관은 공동저당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공동담보 목록을 만들어서 첨부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종이로 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 이 폼으로 합니다. 물론 완전히 그냥 전자등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일반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절차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이 폼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담보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면 결국엔 등기관이 그걸 확인하겠죠. 그래서 등기관이 작성하도록 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공동담보 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신청서의 접수 연월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 공동담보 목록은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는 것. 공동담보목을 작성한 경우에 각 부동산 저당권의 등기 기록에 공동담보 목록의 번호를 기록하고 추가적 공동저당이 된 경우에도 공동담보 목록에 기재한다라는 거.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고 영구 보존한다라는 거. 그래서 공동담보 목록은 그 증명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 1을 포함하여 발급한다는 거. 그래서 등기부 발급 신청할 때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은 공동담보 목록은 그 발급 안 해준다는 거. 표시를 하면은 함께 발급해 준다는 거. 신탁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저당 대위 등기, 앞에서 그 대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민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절차는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예전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저당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상 당연히 법정 대위,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순수재산권자를 대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공동재산 대위 등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에서 그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공동 신청 순수재산권자가 등기 의무자이고 대위자가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단독 신청하게 해줘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미 권리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 증명되는 서류를 하면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공동 신청하게 해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순수인 재산권자는 돈을 다 받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과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할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요거는 공동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거. 물론 이 이외에도 시효 취득의 경우에도 그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인데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시효 취득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지만 실무상 그것도 공동 신청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중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공동 신청하게 했는데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등기 절차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을 받아서 그 확정 판결 정보를 첨부해서 단독 신청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공동 신청하게 해두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그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근거 서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동재산 대위 등기는 근거 서류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 신청하게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동 신청하게 해뒀다는 거. 신청서 기재사항, 일반적 기재사항, 뭐 권리자, 의무자 이런 것들. 근데 그 이외에 이거는 매각 부동산, 매각 대금, 선순위재산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차순위재산권자의 채권액 이런 것들 기재한다는 거. 첨부 서면 일반적인 거, 뭐 주민등록정보, 인감증명서, 뭐 이런 것들 일반적 정보 외에 이 경우는 경매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집행법원에 작성한 배당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등기가 되면은 일단 건재당권 설정 이제 어쨌든 건재당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채권 최고액 기재하고 채무자 기록하고 건재당권자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공동담보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요 등기부 을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것은 요거는 경기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재당권 설정하는데 이 채권과 관련되는 또 다른 공동담보는 서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부동산에 있는 요 서울에 있는 예컨대 요 공동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되어서 그때 선순위로 있던 공동저당권자가 다 배당을 받아갔을 때 그때 그 부동산에 있던 후순위 권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저당권 대위 등기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 정도 하시고 공동재산 대위 등기 사항 요거는 앞에 요거 한번 읽어보는 거죠. 등기부에 있는 것을 서술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재당권 설정 등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으로서 일반 저당권에 비해서 부종성이 완화된 거다라는 거. 신청서 기재사항 채권 최고액 기재해야 되고 건재당이라는 거 기재해야 되고
건의당권 설정 등기사항 채권 재고액 기재하고 이런 것들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저당권도 당연히 이전될 수 있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건저당권 이전 등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일반 저당권이고, 그래서는 일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확정 채권 양도 또는 확정 채권 대위 변제로 인한 건저당권 이전 등기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요 확정 채권 대위 변제로 인한 이전 등기하고 앞에서 봤던 건저당권 대위 등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건저당 공동저당 대위 등기의 경우에는 경매와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확정 채권을 채무자 아닌 사람이 변제해 주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확정되기 전에 이전할 수 있는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그 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요 기본 계약상의 지위,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 양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법무사 시험을 치면은 자 이게 확정 후라면은 그 원인이 확정 채권, 확정 후라면은 확정 채권 양도, 확정 전이라면은 계약 양도 또는 계약 일부 양도, 계약 가입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이 된다는 거. 신청서를 기재할 때 자, 이것들을 제대로 기재해야 되는 거죠. 바꿔 쓰면 꽈락이겠죠. 그래서 건의당권 이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등기 원인이 확정 후에는 이렇게 확정 채권 양도로 이렇게 되고 그 확정 전이라면 계약 양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된다는 거. 다음에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건의당권 변경 등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이제는 채무자가 바뀌는 거죠. 앞에서는 그 채권자가 바뀌는 거였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제3자가 인수한 경우에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중첩적 인수를 원인으로 해서 건의당권 변경 등기를 하고, 그래서 이 채권자가 바뀌었을 때는 이전 등기고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는 안에 내용이 바뀐 거죠. 금액의 증감이 일어난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변경 등기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보고 학교 수업 쪽에는 옛날에 촬영됐던 동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